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얘는 높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높이 문제, 높이 문제는 꼭 나오는데, 얘는 몰라요. 높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얘가 위치 문제일지, 뭐 속도 문제일지, 가속도 문제일지는 문제를 읽어봐야만 알아요. 얘를. 자, 그래서 일단 읽어봅시다. 얘가 지면에서 40m/s 속도로 해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원체의 t초 후의 높이가 x라고 돼 있대요. 그쵸? 그게 40t-5t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다라면은 얘는 그래프상으로 나타내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t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변해요? 높이가 변하는 거예요. y가 변하는 거예요. x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h, 그러니까 위치 x축이 되는 거죠. 얘가 높이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40t-5t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5t로 묶었을 때 t-8이 되죠. 그래서 얘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그거 뚫고 내려간 거예요. 얘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면을 뚫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거 위쪽으로만 해가지고 끊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0하고 8초에서, 그러니까 얘가 0에서 던졌겠죠? 그럼 얘가 쭉 위로 올라갔다가 8초가 됐을 때 다시 지면으로 떨어진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2초 후의 몰체의 속도와 가속도, 이거는 이거 지금 얘가 ST잖아. 위치니까 ST. 그럼 얘는 V2와 A2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체의 최고 높이라는 거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물체의 최고 높이.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예요? 꼭지점이니까 뭐죠, 걔는? 아니, 그러니까 4일 때잖아요. t는 4일 때. 어디다 넣어야 돼요? 4를? S. 얘는 S4를 말하는 거예요. S4.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언제 지면에 떨어졌어요? 8. 그럼 8 그거 어디다 넣어야 돼요? V.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V8 말하는 거예요. V8.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ST, VT, AT 식 구해주고서 대입하면 끝. 이해했어요? 어떤 식에 누구를 대입해야 되는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래쪽 몇 점만 더 해봅시다. 아래 3-2번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면도 아니야. 어떤 단상 위에서 얘가 지금 던지기를 한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처음에 a/s 속도로 해가지고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거가 t초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고 높이까지 걸린 시간이 3초. 여기가 지금 t는 3일 때다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의 높이가 지금 75래. 그럼 얘가 3,75라는 거야. 얘가 3,75.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 여기 위치 ST에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S3이 지금 뭐라는 거야? 75라는 거야. 여기서. 무슨 말인지 돼요? 그리고 또 있어. 얘가 V3이 뭘까요? V3.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속도 어때요? 응? V3일 때 어때요? 지금 얘가 그림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자기 머리 위로 던진 거예요. 위로 이렇게 슉 올린 거야. 그럼 얘가 올라왔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서 속도는 어때요? 0이에요. V3는 0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VT를 먼저 하자.
VT는 얘가 2BT 플러스 A예요. 그래서 V3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6B 더하기 A는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S3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9B 더하기 3A 더하기 30 이게 지금 7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3B는 15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 A는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좋아요. 위치 속도의 그래프 해석. 자, 이거는 일단은 누구의 그래프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 위치 그래프네. 위치. 얘가.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여러분 집이고 여기가 학원이에요. 그렇죠? 학원이 싫어서 학원 반대편 방향으로 갔네. 지금 처음에. 그렇죠? 학원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렇죠? 학원 쪽으로 갔다가 또 이제 뭐 해가지고 책을 놓고 와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학원 간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서도 상황이 인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살짝 바꿔볼까? 얘가 VT 그래프였으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VT였으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그치? 0이었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그쵸? C에서 멈춰. 그치? 그러면 C에서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 E에서 멈춰. 그리고 E에서 어떻게 돼? 운동 방향 안 바꾸고 그대로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VT로 해석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를 AT로 바꿔볼까? AT로 바꾸게 되면은 AT가 뭐야? 힘의 방향이지. 그치? 얘가 처음에 뭐 정지였어. 처음에 정지였어.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를 줬네? 저쪽으로 힘을 준 거야. 그럼 얘가 절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겠죠? 그쵸? 자, C까지 계속 힘을 줬어요. 그리고 C부터는 뭘 준 거야? 이쪽으로 힘을 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속도만 줄어들겠죠, C부터는. C부터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E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같아. 그러면은 얘는 뭐야? 줬던 힘에 똑같은 양만큼 반대 방향 힘 줬잖아. 그러면 E에서 뭐가 된 거야? 정지. 그치? 그러면 E에서부터는 어떻게 해?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저 그래프에 따라서 그게 머릿속에서 인지가 돼야 돼요. 할 수 있겠네요? 뭐야? 에이, 다시 해줘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T는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해가지고 가 있어요. T는 A일 때 봐봐요. A일 때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T는 C일 때는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얘 운동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그럼 서로 반대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기울기 부호를 말하는 거거든. 기울기 부호.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 맞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는 B에서 속도가 0이래요. B에서 속도가 0이래요. 맞아요? 여기서 속도라는 거는 기울기잖아. 기울기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D에서는 어때요? D에서 지금 얘가 지금 속도가 0이 됐어요. 얘가 쭉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려고 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요. 됐어요? 자, 리을은 어때요? 얘가 0하고 F 사이네요.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원점,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경우 한 번만 지난다. 맞아요? 두 번. 학원 반대편으로 갔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학원 쪽으로 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래서 두 번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프가 너무 쉽다. 그래프들이.
아까 나처럼 어렵게 만들어야지. 불연속하게. 자, 시각에 대한 길이 변화율. 아, 여러분 가로등 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막 해서 그치? 막 가로등 막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막 벽 서 있고 사람 서 있고 그림자 있고 나무 그림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서 밑에서 아래에 딱 서 있다가 얘가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초 0.8m/s 0.8m/s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림자는 일단은 내가 전등 아래에 있을 때 그림자는 어떨까요? 없어요. 그림자가 아예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T초? T초라고 해볼까? 자, T초가 지난 후라고 한번 볼게요. T초 후에 어떻게 됐는지. T초가 지나게 되면은 얘가 0.8t만큼 해가지고 움직였어요. 얘가 0.8t. 무슨 말인지 됩니까? 0.8t. 자, 근데 얘가 지금 오케이. 여기 길이를 x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i가 높이가 1.6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로등이 4.8이라면 3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이게 2x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i 그림자 길이는 뭐가 되는 걸까? 0.4t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0.4t.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은 t초가 지났을 때 i 그림자 길이는 0.4t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0.4t라고 해가지고 얘를 해주면 되겠죠. 잠깐, 끝이 움직이는 속도네. 미안하다. 미안해. 얘가 끝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0.8t 동안 움직이는 동안 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동 0.8t 움직일 때 그림자는 1.2t를 움직인 거죠. 얘가. 그래서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게 되면은 1.2t라고 해야 돼요. 얘를. 그래서 VT는 1.2t. 자, 그럼 학생의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얘는 뭘 하라는 거야? 변화율이니까. 그냥 1점이 아니야? 얘를 아이씨. 그림자의 길이가 오케이. 얘는 그림자의 길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i가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가 0.4죠.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가 0.4t가 됩니다. 그래서 0.4t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t로 한번 미분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t로 한번 미분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0.4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말 표현이 어렵다. 혹시 이해돼요? 무슨 차이인지? 끝이 움직이는 거랑 그림자의 길이랑? 한 번 더 해봅시다. 민우는 뭐야? 건우랑 민준이 합친 거야? 키가 1.5m인 민우가, 그래서 높이가 2.5m인 해서 2m/s. 얘가 2m/s만큼 움직였대. 그러면은 얘가 2t네요. 이 길이가 2t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3대 5니까 여기가 3대 5. 그럼 여기가 3t란 얘기네요.
여기가 3t 이렇게. 자, 그러면은 민호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t초 동안 얼만큼 움직인 거야? 5t만큼 움직인 거예요. 끝은. 얘가. 얘 끝은 여기로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5m/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림자 길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민호의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길이가 3t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t초 후에 길이가 3t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3t를 t로 미분해야 돼서 얘는 3이 되는 거죠. 3. 변화율 3t? 잠깐만. 단위를 미터 퍼 생크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해야 되나? 자, 마지막인가요? 부피? 자, 원뿔 모양의 빈용기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넣는데요. 자, 일단은 매초 1cm만큼 속도, 일정한 속도로 수면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일정한 양의 물을 넣었다는 게 아닐 겁니다. 물은 점점점 많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처음에 1만큼 올라갔을 때는 작은 양이었지만은 나중에 1은 더 큰 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1로 똑같다라면은 얘가.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도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수면의 높이가 6cm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네. 그럼 수면의 높이를 우리가 t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t라고 했을 때 이제 나머지를 한번 좀 써봅시다. 이제 지금 크게 보게 되면은 얘가 1대3 이렇게 나왔어요. 1대3 10cm 대 3t니까 그러면 이 반지름은 3분의 1t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저기 반지름이 3분의 1t. 자, 그럼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부피 VT부터 해볼까요? VT. 그러면 얘가 3분의 1에 3분의 1, 27분의 1 t 세제곱인가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부피가 되겠죠. 물이 부피. 그러니까 밑변 제곱에 높이 곱하고 3분의 1 했어요. 얘를. 그래서 27분의 1t 세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와있네요. 그러면 얘는 부피 변화율이니까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하게 되면 v''t라고 하게 되면은 9분의 1t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하라는 걸까요? 높이가 6cm가 됐다고? t가 6일 때. t가 6일 때를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변화율은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파이를 안 썼나? 미쳤네. 파이 그래서 4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율. 단위를 뭐라 써야지? 이거 부피니까 센티미터 세제곱에 퍼 세컨드라고 써야 되나? 센티미터 세제곱 퍼 세컨드. 그래서 괜찮아요? 넘어도 될까요? 다음이 얘까지 해봅시다. 얘가 A가 원점을 출발해서 X축의 방향으로 3초의 속도로 해서 움직인다. B는 원점을 출발해서 Y축 방향으로 2초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여기가 지금 3t만큼 움직인 거고 여기가 지금 2t만큼 움직인 거네요. 그러면 동시에 출발한 지 5초 후에 A, B를 한 편으로 하는 넓이 변화율. 자, 그러면 여기가 뭐죠? 얘가 2, 4, 3, 루트 13t. 자, 그러면 넓이라고 하게 되면은 13t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이가 13t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언제 변화율이니까 13t제곱을 한번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t 넓이니
넓이니까 얘 미분하게 되면은 S 프라임 T 하게 되면은 26T가 나올 거고,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를 대입해 줘야 돼? T가 5일 때라고 했습니다. T가 5일 때.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은 130. 넓이니까 이건 단위를 못 쓰는군요. 이거는 130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율을 하게 되면은 한번 미분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를. 됐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DT 좀 봅시다. 우리 DT 우리 여러분이 너무 잘 풀어줘가지고 몇 번 하면 되죠? 2번 5번 3번 4번 1번은 그래도 오히려 시험 범위가 아닌 1번만 나왔죠. 1번이요. 아이 1번 아이 그러니까 3분의 1의 x 세제곱에 다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k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를 이제 fx다 라고 하려고 그래요. f 프라임 x 하게 되면은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fx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이렇게 fx가 그려집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라고? 지금 딱 저 초록색 범위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가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자, 근데 이 애가 어떻다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x축이 요렇게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최소값은 누구예요? 1에서네요. 그러면은 f1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되는 거네요. 얘가. 그래서 f1 넣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k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됐나요? 그럼 2번 볼게요. 자, 2번 두 곡선 열린 구간에 있어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열린 구간 적어도 한 점. 무슨 생각이 안 들까요? 얘가 열린 구간 적어도 한 점. 얘가 그래서 둘이 교점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둘이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길 거예요. 그래서 2x 4제곱에 마이너스 7x 세제곱에 얘가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얘를 이제 fx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 친구가 0하고 2 사이에서 0이 되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은 얘가 뭐죠? 사이값 정리 응용. 그래서 얘는 f0하고 f2하고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F0 하게 되면은 1-K, 그리고 F2 하게 되면은 뭐예요? 3-K예요? 3-K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1, K-3 0보다 작다. K는 1하고 3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수 K가 2밖에 없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저 2선 뒤였다고. 답이 2, 3, 4, 5
아, 이렇게 해보자. f 프라임 x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21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7. 일단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거 더하기 싫어졌는데? 이게 조립제법 돼요? 1로 돼요? 8 마이너스 21 6 7 1 1 8 8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0 이렇게 8x 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7 얘가 되나? 1 8 1 7 안 돼요? 2 4 안 됐어요? 얘 그는 판별식하면 어떻게 돼요? 169 더하기 0보다 큰데요? 아 이거 맞는데. 그러면 얘가 8x 제곱에 마이너스 13x에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얘가 세근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갔대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됐어요. 근데 얘가 0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점을 갖습니다. 축이 8분의 13, 16분의 13이잖아, 축이. F0이랑 F1이랑 F2 값 구해보면 응. F1이 제일 크거든요. 응. 그래서 그때 된다고.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0하고 2 사이에서 보면. 근데 거기서 0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점을 x축이 교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0하고 2 사이에서 f'x가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세 개의 실근이 같겠죠. 이렇게 이게 f'x. 얘가 0하고 2 사이일 때 실근을 어떻게 갖느냐? 그럼 x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 낸 것 같네요. 이게. 누가 냈어? x는 16분의 1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마 루트 무시기가 나올 텐데. 루트 394. 394? 393이요. 393? 더럽게 못생겼네. 분모 16 해놓고 네. 루트 393 하면 대략적으로 뭐야? 19점 몇이요? 1점 몇이네? 10. 네. 그러니까 얘는 1점 몇이니까 음수가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1이구나.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0이라면은 요렇게 나올 거고, 0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얘가 2보다 큰지만 보면 돼. 얘가 2보다 큰가? 얘가 큰데요. 커요? 2보다? 네. 그럼 얘가 요렇게 돼요. 얘가? 그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진다라는 거네요. 얘가 0하고 2 사이에서 했을 때.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그래프가 끝난 거예요. 얘가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2. 여기가 x는 2.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값이 1이다가 나온 거죠. 여기가 F1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려면은 그러면은 얘가 F1과 F2의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F2. 그래서 F1은 넣으면은 뭐가 나오죠? 네? 6-K예요? 아 6-K네요. 얘가 6-K. 그리고 F2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3-K라고요? 얘가 3-K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F1과 F2 사이로 해가지고 X축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6-K보다는 작거나 같고 0이, 그리고 3-K보다는 크다.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둘의 사이로 이렇게. 그래야지 적어도 한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6보다 작거나 같고, K는 6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F0이 1-K인데 더 적은 거. 어? F0이 더 적게 나오는 거. F0이 더 작다고요? 네, F0이 1-K예요. 그러네. 네. 아이씨. 그러면 얘가 더 내려간다는 거네.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이 여기다. 이렇게. 그럼 0을 봐야 되는구나. F0이 1-K. 그러면 얘가 1-K보다 크다. 그럼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모두 구하세요 하면은 2, 3, 4, 5, 6까지 이렇게 5개 나와야겠네요. 이거 너무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데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추를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거. 미안해요. 난 살갗 정리 응용 문제인 줄 알고 넣은 건데. 자, 3번으로 볼게요. 얘는 3차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면 일단 f'x의 식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얘가 1하고 4에서니까 x-1과 x-4는 인수로 같고, 그리고 0,-8을 지나기 위해서는 앞에가 -2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게 f'x. 그러면은 얘 전개해주게 되면은 -2x 제곱에 -5x니까 플러스 10x -8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fx 값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에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c. 그래야지 미분하게 되면 위에 거가 되잖아요. 얘가. 그럼 여기서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f0 c가 지금 1입니다. 이렇게. 그럼 fx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에 더하기 5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 자, 그리고 fx는 k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그려졌을 거고, 그리고 축은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4, 이렇게 해서 그려지고 이게 fx입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뭐 한다고요? k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k가 어떻게 지났다는 거야? 이 사이로 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y는 k 이렇게.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극대와 극소의 사이로 해가지고 지나가면 되겠죠. k가 이렇게. 자, 그럼 극대값 극소값 구해주면 됩니다. 1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3분의 8이래요.
그리고 얘가 4, 3분의 19. 3분의 19래요. 그래서 K가 저 사이면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3분의 19보다 작고. 됐을까요? 자, 4번. 얘는 방정식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a를 좀 반대편으로 보내고서 해보죠. 얘는 그래서 fx는 2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애와 y는 a의 교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x 하게 잠깐 얘가 x로 묶게 되면은 얘가 2x 제곱에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이게 인수분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면 집어쳐요. 그래서 f 프라임 x는 얘가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래서 얘가 6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인수분 안 되면. 자, 그러면은 얘가 아래로 블록에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되고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러면은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내려가. 이러지 마. 제발. 안 돼, 이러지 마. 오케이. 그래서 얘가 fx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일단은 우리가 극값들을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극값들 계산을 먼저 좀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20, 1,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 오케이. 자, 그리고 0인 지점이 필요해. 얘가 딱 0이 됐을 때, 가 0이야. 여기가 0. 어떻게 알아요? fx가 0,0을 지나니까 내가. 그래서 0,0을 이렇게 지나게끔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가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시간을 가지려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y는 a가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서로 다르기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중근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0보다는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 하게 되면은 7개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7이 포함이 안 되죠. 왜? 두 개가 돼요. 양의 실근이 하나예요. 서로 다른 역점. 나 정말 진짜. 잠깐만. 두 개의 양. 투십.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했는데 이 중근을 제외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3 마이너스 1 나오면은 얘가 양의 실근이 하나 나온 거야? 아니잖아. 중학교 와인근가 보죠. 이거 답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제 이거 7개라고 해서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 명밖에 없는데요?
오케이 7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6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6개는 어떻게 되는 어답해. 거예요? 6개요? 아 뭐야? 그 6개로 했는데 맞았어요? 그럼 맞은 건 맞았다고 하고. 야, 7개만 맞게 하고. 아닌가? 선생님 지우 0점 돼요 그럼. 시켜줘야 돼. 알겠어. 전원 정답으로 가죠. 전원 정답으로. 근데 솔직히 이거 2번도 조금 그래. 6개 7개 둘 다 하면 어떡해요? 어? 6개 7개 둘 다. 그게 뭐야? 범위 써놨어요. 그게 뭐야? 범위는 그건 진짜 아니지. 그거는 무슨 6개에서 7개가 어딨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자연수 써놓으면 되잖아. 범위로 맞출 거면은. 저거 보면 마이너스 7 이거. 1부터 100 써. 1부터 100. 그건 좀 오바지. 그래서 6.5개가 있어요. 자, 5번 봅시다. 얘 맞춘 사람 있어요? 이거 전멸했어. 와. 내 진짜 심사숙고하다가 그래도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낸 건데.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일단은 4차 함수 개형부터 조금 봅시다. 4차 함수 일단 2차 함수처럼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아예 굴곡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얘가. 근데 얘가 x는 2에 대한 대칭,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그림밖에 안 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극대를 갔대요. 극대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래 내려간 폭은 똑같아야 돼요. 대칭이니까 얘가. 자, 그래서 얘를 여기가 이제 x는 2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고, 여기가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이거 그림 그리기가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겼어요. 이게 fx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극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fx는 1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얘는 일단은 x축이 어떻게 지나갔냐? 일단은 1이라는 거가 위쪽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위쪽으로 요렇게. 위쪽으로 요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얘가 지금 교점이 4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교점이 2개는 있어요. 이렇게. 교점이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럼 뭔가 교점 2개가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얘가. 이게 x축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x축일 리 없잖아. 진짜. 얘가 x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에 의해서 접혀서 올라가면은 그림 누가 이렇게 그렸지? 잠깐만. 이게 접혀서 파란색이 이게 닿아야 되는데. 아니 나 너무 이상하게 그렸잖아. 잠깐만. 얘가 이렇게 접해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잘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요렇게, 이게 x는 1, y는 1이라는 거죠. 이게 y는 1. 그래서 교점이 4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 극소값을 준 거예요, 지금. 극소값이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었던 애가 접혀서 올라가면서 1이 된 거죠. 이게. 자,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힌트 봅시다. 함수값 알아요. FE가 0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 극소값은 우리가 x가 어디에 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두고 내가. 그리고 F'E가 0이라는 걸 알아요. F'E가 0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일단 여러분이 여기를 뭐 알파 안 할래. E-K 여기를 E 플러스 K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그럼 E-K와 E 플러스 K에서 얘가 이제 뭐가 돼? F'X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식부터 F'X부터 써보자. fx가 지금 얘가 x 4제곱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F'X는 4x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4에 x-2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거가 F'X가 될 거예요. 얘가. 이게 왜 이렇게 생겨야 돼요? 왜 이렇게 생겨야 돼요? 얘도 축이 2여야 돼요. 얘가 2를 기준으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E-K와 E 플러스 K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두 근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가 뭐냐면은 이게 4-K 제곱이에요. 두 근이 곱. 됐을까요? 자, 그리고 F-E-K와 F-E 플러스 K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F'X부터 좀 전개를 해봅시다. 얘가 전개하게 되면은 4x 세제곱에 플러스 16x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8x 제곱이 나오니까 플러스 8x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1창 보게 되면은 16 마이너스 4k 제곱에 x, 그리고 마이너스 8에 그러니까 플러스 48이 뭐지? 48 32x. 그래서 얘가 더하기 48 마이너스 4k 제곱 x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8에 k 버릴까 그냥 알파벳으로 갈까? 잠깐. K를 버릴까? 얘를 이렇게 할까? 이게 더 쉬울 수도. 식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 이거 언제 또 이걸 다시 대입해? 얘를 알파 베타로 하자. 얘를 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를 K, 여기를 K. 미안해. 바꿔서. 그러면 얘를 4x 세제곱에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x 제곱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4 x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고 4kx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48에 32x, 그래서 플러스 32 플러스 4kx 그리고 마이너스 8k 이렇게 해서 되네요. 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fx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8x 세제곱에 더하기 16 플러스 2kx 제곱 마이너스 8kx 플러스 c 이렇게. 자, 근데 얘가 f2가 0이 나와야 돼요. f2가 0. 그래서 f2는
아, 좀 쉽게 푸는 방법 없나? 겁나 하기 싫은데. 지금 F2는 0, F'2는 0. 아, 이게 좀 이렇게 할까? fx는 x-2의 4제곱에 ax-2의 세제곱에 더하기 얘가 0이잖아요. 더하기 b의 x-2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2에 대해서 했을 때 결국엔 똑같네. F 프라임 음. X 인수분 조립제법 쓰면 돼요. 뭐가요? 인수분 어디에서요? F 프라임 X가 여기 위에서요? 조립제법 했어요? 그럼 k가 사라진다고요? 아니 그냥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F 프라임 2는 0이 대입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 돼. F 알파랑 베타. F 프라임 2요. 아니요. 그럼 인수분해 지금 된 거잖아요. 인수분해 한 거를 전개한 건데 전개한 걸 다시 인수분해하면 잠깐만. 이게 좀 근데 이거 답 자체가 F-1을 구하는 건데 음. 그냥 fx 구해서 넣으면 안 돼요? 좀 저렇긴 해도 나오실 것 같고. 그냥 하자고요. F2 해서 일단 관계식 하게 되면은 너무 무서워요. 16 마이너스 86 48 86 48 아니지 미쳤나봐. 88에 64 그리고 얘가 4 곱하면은 32 64 더하기 8k 마이너스 16k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0이래요. 그럼 얘가 64 사라지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k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c는 8k 마이너스 16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얘가 1에 플러스 8에 더하기 16 플러스 2k에 더하기 8k에 더하기 8k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아니 F'2가 0이라는 거 하면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f 프라임 2가 0이라고요? 네. 그럼 위에 F'(x에 넣으면 나오는 아니죠. f 프라임 2는 0을 통해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라고 지금 쓴 거죠. k가 4가 아니에요. 나 2 마이너스 k로 다시 가야 되나? 근데 5분 안에 혹시 가능하신가요? 애초에 정규 수업 시간에 끝났는데 아니야. 정규 수업 시간은 10시까지야. 10시까지 무슨 소리야? 고통을 함께 해야지. 근데 이거 써보자. fx는 x-2의 4제곱에 a의 x-2의 세제곱에 b의 x-2의 제곱. 이거 뒤에는 없죠. 이게. 그리고 fx는 x-2로 묶었을 때 이러면 안 돼. x-2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얘가 x-2의 제곱에 더하기 ax-2 플러스 b.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f'x는 4의 x-2의 세제곱에 더하기 3의 a의 x-2의 제곱에 더하기 2b x-2
내가 x-2로 묶게 되면은 내가 4의 x-2의 제곱에 더하기 3a의 x-2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축이 x는 2가 나와야 돼. 아 그래도 못 구하네. 아 그래도 한 번에 안 나오네. 아, 잠깐만 이건 내일 합시다.